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다시 한번 ETF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 시점에서 ETF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싫든 좋든 저는 정치적 색깔 전혀 없고 그냥 코인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기반으로만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현물 ETF가 이제 곧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물 ETF에 따른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점진적으로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파생에 따른 ETF의 변동성과 거래량도 같이 증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 차트의 변동성 추이에 따른 수익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변동성에 따른 추이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과거가 이래 왔으니까 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변동성에 만약에 대부분 베팅을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회비용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럴 바에는 그냥 직투로 국내 거래소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긁어서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와 굳이 세금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가져갈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2027년도 때까지는 과세 유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충분히 재밌게 좀 잘 수익성을 높일 만큼 높이고 그 다음에 사전책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쁘지 않는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리고 내 시중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 2억 원이 있다 라고 한다고 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밥 먹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경험값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분을 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다시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왔으니 이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지만 제가 바라본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6월달에 유의미한 만큼만 잘 선방만 해주어도 추세가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박스권으로 갇힌다라고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익성을 2억 원 정도를 태우신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때는 그랬어요. 차라리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분은 이제 부동산을 팔고 코인으로 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강남 아파트를 팔고 코인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초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 강남 대비보다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상승률 대비를 고려를 해서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가 좀 덜 오르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걸 비트코인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강남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라는 건 약간 저는 좀 세모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거 하나는 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 가용 자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하니까 2억 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억 원만 쓰시고 파생의 2배 레버리지를 좀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률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프로시어즈 트러스트 ETF도 이제 여러 가지 경쟁사의 ETF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 추이가 원래 이 정도만큼은 안 주는데 이제 최대
계속 월 배당 추이의 최저와 최고가 있는데 최저와 최고 기준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고정 배당률이 아니고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면 현금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ITO와 BITO와 BITX와 YBTC가 있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배당은 높지만 상승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상승률 추이와 배당금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이제 BITO나 BITU나 BITX가 있는데 N은 현물 추정 2배이고요. N은 선물 추정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A가 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추천을 많이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어떤 자금으로 이자를 주냐라는 게 궁금해지겠죠. 이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말 그대로 파생에 따른 수익 부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줍니다. 운용사가 직접 운영을 해서 파생에 따른 이익분이 나오게 되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를 해준다. 왜냐? 세금 정책에 따른 내용이다라고 간략하게 써져 있지만 메일을 보내면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 개념 추이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배당이 고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값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운영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추정을 좀 해보면 여전히 파생 부분은 옵션에 따른 파생 부분에 따른 이익분이 실질적으로 변동성과 거래량에 엄청난 영향성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프가 변동성이 워낙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되면 편차에 따른 이익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사가 이제 차익 거래 비중 부분도 있겠죠. 뭐 아비트라지 차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운영을 잘해서 차익 거래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면 최저는 뭐 한 2, 3%대, 최고는 좀 많이 무한대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에 따른 추이를 잘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나쁘지 않는 전략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금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시작하는 시작점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608%입니다. 마스터 플랜 기준으로는 이제 뭐 800%가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피니시 구간에 거의 근접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피니시 구간 안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가성비 있게 수익성을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저거는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용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가 그런 이유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요 쟁점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력이 커지고요. 아니면 시장에 있는 판도의 혁신적인 전환의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변화점이 생기는 포인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닐 것이다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도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적절히 좀 가져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MSTR 부분에 있는 시가총액도 워낙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ETF 부분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 종목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국채 비중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스왑 거래 빈도가 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아실 분들은 좀 더 각자 공부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로만 보셔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성으로 이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차선을 찾아서 가져가라는 차원으로도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과거 기반에서 BITX가 그럼 수익률이 나빴냐? 그러면 배당 이익률도 나빴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적게 오른 만큼 많이 묶고 더블로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모든 건 상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처럼 잘 인지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형태로 쓰게 되면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냥 요리하는데 내가 적절하게 어떤 도구적인 형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이익을 챙겨 먹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그보다 더 편리한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일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BITX가 그래도 이자도 이자만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거적 형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BIT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토나 그 다음에 빈유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부에서 현물 ETF 쪽을 뚫어준다라는 거는 이제는 과세유예 2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연장해주는 그런 형태는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통령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실행력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추진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과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이게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체제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손익비 부분도 계산을 잘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손해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평균 단가 추이 부분이 어차피 연말 기준점으로 끊어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되지는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이제 물가래가 좀 있을 거고 평균 단가 추이도 생각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은 아쉬울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과거 2017년도 대비와 이제 지금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는 올라갔었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가고 좀 많이 빠지고 시즌 끝나고 많이 빠지고 이런 형태인데 시즌 끝났다라는 그 추이가 과거 대비보다는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상승분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마다 불만이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기회도 같이 있지만 실패했었을 때에 따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를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하방적 요건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적으면 적고 이제 크다라면 클 수도 있겠지만 3만 명을 동일 관점에서 분포도 대비 원만하게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고 하고자 한다. 그것도 안정적인 자산 기반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가야 된다. 그 기준도 이미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는
알트코인 대비만큼의 있는 수익성을 끄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에 따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되게 고정적이고 되게 딱 꽉 막힌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한테 물려주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리고 나 한다라고 하면 굳이 ETF를 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은 이더리움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파생 ETF 쪽은 이자 지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는다. 차라리 디파이에서 돌려서 디파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